네, 7월 21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지금 24. 지금은 그러니까 알트 시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시즌이고 지금 일부 알트들도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면서 같이 의미 있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2021년도에 경험했던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 정도만 살짝 꿈틀해져도 알트코인들이 훅훅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트 시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막 되도 않는 이런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막 이상한 잡 알트들을 관심을 두시면은 그건 약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탄탄하고 미들급 아무리 조금 자발트라도 미들급 이상에선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확실한 뭐가 있어야죠. 확실한 이슈, 테마. 그래서 민코인 투자가 좀 어려운 거죠. 아니면 아예 진짜 무슨 듣보잡 잡코인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하실 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메이저급 위주 아니면은 이슈가 확실한 거, 뭐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이슈가 확실한데 미들급 이하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베팅을 크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또 이게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짜지셨을 거예요. 짜지셨을 텐데 알트코인 시즌을 대비할 때는 그래도 메이저급 특히 아무리 그래도 양보해도 미들급 이상에서 알트들을 좀 바라보시고 리서치를 하시고 선별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닥터 프라핏 잘난 체 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말했잖아. 7월 중순에 알트 강세장 보일 거. 내가 얘기했었어. 알트 시총은 1조 달러로 가는 길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 시즌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이제 막 들어섰다라는 거. 지금 알트들 뭐 꿈틀꿈틀 하잖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흐름 상당히 의미 있죠. 지금 ETF 이슈가 있다 보니까 3,5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0달러를 다시 한번 이제 리테스트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ETF 이슈와 맞물려서 셀더 뉴스 그러니까 딱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 가격 하방 압력이 툭 나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반등을 하게 되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지 이번에라는 것은 블랙록이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 때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 환매 물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약간의 조정 횡보 이후에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될지 뭐좀 봐야겠죠.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는. 다만 비트코인도 셀더뉴스 이벤트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급반등을 보였다더라.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리스팅 목록이 떴죠. 그래서 21 쉐어스, 피델리티, 바네크,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이렇게 5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7월 23일에 상장된다라고 지금 공지가 된 거고 나머지 4개 ETF는 나스닥 또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서 이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정식 공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7월 23일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23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빅마이크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의 지금 궤적을 보면 5,6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은 올해 8월 또는 9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착한 부자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포착이 됐었죠. 정말 시끄러운 잠깐 동안 주말이 시끄러웠었는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가 이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러, 충돌이 나면서 이게 또 엣저에도 영향을 미쳐서 MS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장애로 처음에 알려졌었죠. 그런데 MS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과 연계된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난리가 난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래서 뭐 이동통신사, 방송사, 항공사, 거래소, 하다못해 스위프트까지 에러가 포착이 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가 됐는데, 역시 중앙화 시스템의 한계, 지점이 아닌가라는 점을 조금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전체가 먹통이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스위프트 홈페이지를 보면은 문제가 된 노드는 에러라고 떠요. 지금도 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문제가 되는 일부 노드가 있는 것 같고,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중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전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뭐가 지금 에러가 난지 모르겠는데 일부 노드에는 문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어제 영상에서 짚어봤지만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현행 스위프트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으로 리플, 그리고 JP모건의 오닉스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위프트를 언젠가는 리플이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죠. 물론 스위프트 전체를 XRP가 리플 레저가 대체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JP모건 이슈도 있고 스위프트 역시 블록체인으로 영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100%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리플 XRP 레저가 워낙 안정적인 기술력을 이미 시장에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스위프트 전체를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대체할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포션은 XRP 레저가 담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스위프트가 XRP 레저를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사라지고 XRP 레저가 대체한다라는 건 좀 오버인 거고, 어느 정도 약간 나와바리 조정이 좀 펼쳐지는 상황을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은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밈이 지금 재밌어요. 이건 지금 XRP 홀더가 XRP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밈을 리트윗한 걸 보면 이게 X예요. X 플랫폼. 뭐 다른 SNS 커뮤니티 영향 받는데 우리는 멀쩡하지 뭐 이러면서 I told you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건데, 이건 XRP 커뮤니티에서 지금 들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중앙화의 문제점은 탈중앙화가 해소할 수 있고, 뭐 비자나 스위프트 같이 국경 간 송금과 관련이 된 것은 XRP 레저를 비롯해서 탈중앙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해소할 수 있으니까 라는 관점에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플 XRP 흐름이 좋습니다. 0.6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예쁘죠. 그래 이제 좀 가자, 0.6달러 찍고 0.8달러까지만 가면은 1달러까지는 순조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0.6달러 애매모호한 이 구간에서 그래도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다더라 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합의를 뜬금없이 하든 법원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뭐가 됐든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리플 XRP의 발목을 가장 강력하게 잡았던 악재가 이제 머지않아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XRP 시세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등 여러 가지 차트들이 의미 있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고조시키는 게 SEC의 선샤인 미팅이 지금 잡혔어요. 18일에 전격 취소돼서 우리를 다 깜놀하게 만들었던 그 미팅, 비슷한 안건이 잡혔거든요. 아예 똑같진 않은데 7월 25일 비공개 클로스드 미팅으로 지금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뭔가 다뤄지는 건가? 리플 사건 다뤄지게 될까? 18일에 연기됐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그 진짜 배경은 뭐였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일단 이 세 가지 안건인데 행정 절차 개시와 종료 이게 하나 있고 이제 소송 청구 해결 이거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건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논의하는 합의에 도달하거나 판결 받는 과정 요거에 대한 논의하는 그래서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리플 소송 아니면 바이낸스 사건이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5일에 미국 SEC가 진행하는 비공개 미팅에서 리플 사건이 다뤄질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안개 속인 건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다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또 의미 있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25일에 만약에 리플 사건이 다뤄졌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게 XRP 시세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크리토라는 분석가가 지금 XRP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전적인 바닥 구조를 형성하면서 XRP가 주요 저항선을 지금 뒤집었다. 이제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보통은 2-3일 안에 빠르게 이루어지곤 한다. 특히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면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거 빼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잘 다져주면은 한번 가면 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가 지금 비트코인도 결전의 한 주가 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이슈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금 XRP BTC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USDT 차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봐도 과거 패턴이 지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하고 꼬라박고 반등하고 삼각형 폭등 반등하고 꼬라박고 반등하고 삼각형 폭등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고 패턴에 따라서 2달러 돌파 이후에는 16달러 이후에 8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전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 언저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참 좋겠죠. 우리 모두가 환호하고 삿포로에서 만나는 건데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XRP 캡틴 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주간 차트 너무 예뻐요. 역사적인 돌파가 다가온다. 2400일 동안의 억압이 끝나는 거다. XRP는 정점 영역에 있고 수직 폭발 빵 4달러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4달러 일단 돌파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최고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신 모바락이라는 사람이 사실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XRP를 되게 지지하면서 ETF 발행 기관들에게도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니네들 홍콩에다가 XRP 현물 ETF 한번 신청해봐. 홍콩은 가능성 있다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홍콩은 진짜 가능성 있잖아요. 홍콩 통화청이 XRP 리플랩스랑 파트너십을 또 맺고 CBDC 무려 CBDC 이슈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해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인데 3months 차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XRP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화산처럼 폭발할 준비가 된 억눌린 에너지가 있다. 멘트가 참 예쁘죠. 작은 불씨만 있으면 폭발할 수 있고 그 불꽃은 법원의 유리한 판결 등 어디서든 발생 가능하다. 그러니까 리플 소송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홍콩에서의 XRP 현물 ETF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한번 자극받으면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머닉스 뭐 이 사람은 그냥 XRP 빠돌이 대표적인 주자죠. 월간 차트인데 2017년부터 과거 패턴 6만% 랠리 요때 비슷하게 상황이 벌어지면 320달러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양반입니다. 어쨌든 뭐 의미 있는 돌파가 이번에는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흐름이 예뻐요. 주간 차트인데 지금 뭔가 상단 저항을 이번에 지금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지지받으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연시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연내 1000달러는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내년까지 봤을 때 솔라나 1000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젝티브 전반적으로 레이어 1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하락수액이 일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 뚫어냈습니다. 지지 테스트를 만약에 받는 게 성공한다라면 다시 안 빠지고 올라서서 지지 받아주면 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캡틴 5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정을 엄청 다 빡세게 받았고 이런 차트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 이번에 비트코인 조정 길어지면서 쭉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차트 패턴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차트 패턴을 한번 따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거는 세이 12시간 차트인데 세이도 채널 지금 상단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 상당히 크게 나아갈 가능성. 요때 세이가 1달러 주변에서 놀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까먹고 있었죠. 너무 조정을 빡세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2배 이상 랠리가 가능하다.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꼬라 박으면 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세이 같은 종목들 정말 크게 저항을 받으면서 빠졌던 종목들인데 차트 예쁘네 라는 점을 조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속적으로 체인링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좋은 지점에 진입을 하고 있어 이전 돌파 레벨을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매수하기에 최적의 결정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저도 들고는 있는데 그냥 투자해 놓은 거에서 더 사진 않고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가 표시해 놓은 요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그냥 다 정리를 할 건데 오겠죠? 일단 18달러 뚫고 35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재밌는 상황이 지금 차트적으로는 주간 차트예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와, 무려 550일에 걸친 축적, 돌파,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에 따른 비트코인 하락 횡보에 따른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 이런 게 조금 선명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도 매수하기 괜찮은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인링크는 실제 매수 여부를 떠나서 좀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슈적으로도 탄탄하고 파트너십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맺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체인링크는 공부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바라봐요. 실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이런 거 분석 하나 보고 매수하면 그건 바보. 무조건 리서치 해야 됩니다. 리서치하고 차트의 흐름을 보고 이제 분할 매수로 가야지 이런 긍정적인 분석 하나 보고 매수하는 그런 뇌동매매는 운이 좋아서 수익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이 습관이 되면은 좀 약간 크게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리서치는 꼭 해야 된다. 진짜 20-30분이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